당신의 평생 훈장인 그 연금, 정말 당신의 것입니까? 국가와 국민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고 이제 매달 280만 원의 공무원 연금을 받게 된 당신. 책상 위에 놓인 공로패처럼 매달 통장에 찍히는 그 돈은 당신의 성실했던 삶을 증명하는 빛나는 훈장일 겁니다. 남들은 모두 부러워하는 안정적인 노후가 드디어 시작되었다고 그동안 고생한 배우자와의 오붓한 세계 여행을 꿈꾸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든든하고 자랑스러운 연금이 당신의 노후를 지켜주는 방패가 아니라 자식의 끝없는 도전에 밑 빠진 독처럼 쏟아붓는 물이 되어버린다면 어떨까요? 그 훈장이 어느새 당신의 발목을 잡는 무거운 족쇄가 되어버린다면요? 이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일간지의 보도에 따르면 70대 노부부는 매달 220만 원의 연금을 받지만 20년째 일하지 않는 40대 아들을 부양하느라 매달 50만 원씩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평생 모은 퇴직금 통장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많은 은퇴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겪는 가장 아프고 현실적인 비극, 자녀 리스크에 대해 아주 깊이 파고들어 가보려 합니다. 안정적인 연금조차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이 무서운 함정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지방시청에서 30여 년간 봉직하다 명예롭게 퇴직한 권도혁 사무관님. 그는 퇴직 후 매달 280만 원씩 꼬박꼬박 들어오는 공무원 연금이 평생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의 삶 그 자체였죠. 퇴직하며 받은 두둑한 퇴직수당은 아내와 함께 그동안 못 가본 해외여행도 가고 아늑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비상금으로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착하고 성실하게 자라준 하나뿐인 아들 권지훈이 반짝이는 눈으로 그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그냥 창업하려는 게 아니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공간, 프리미엄 스터디 카페입니다. 위치도 다 알아봤어요. 이건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아들의 손에 들린 두툼한 사업 계획서는 꽤 그럴듯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청년의 희망과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권 사무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생 안정적인 길만 걸어온 그에게 사업은 미지의 영역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설마 내 아들인데 저렇게 똑똑하고 착한 녀석이 허튼 짓을 할까 하는 믿음, 그리고 아들의 도전을 응원하고픈 아버지의 마음이 이성을 눌렀습니다. 그는 아내와 상의 끝에 여행 자금으로 쓰려던 퇴직수당 전부를 아들의 사업에 투자하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이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역할이겠지 하는 비장한 마음과 함께요. 사업 초기에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인테리어도 깔끔했고 최신 시설에 대한 입소문이 나면서 학생들이 제법 모였습니다. 권 사무관은 아들의 가게에 들러 커피를 마시며 뿌듯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고 차가웠습니다. 바로 옆 건물에 더 큰 규모의 프랜차이즈 스터디 카페가 들어섰고 우후죽순 생겨나는 경쟁 업체들과의 출혈 경쟁,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드는 온라인 마케팅 비용은 아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아들은 점점 초췌해진 얼굴로 다시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인테리어 잔금이 조금 남았는데 다음 달 임대료만 해결되면 정말 숨통이 트일 것 같아요. 권 사무관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미 적지 않은 목돈이 들어간 상황. 여기서 포기하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다는 생각, 그리고 사회에서 실패자로 낙인 찍힐 아들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는 결국 아내와 함께 가기로 했던 스위스 여행을 취소하고 그 돈을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직원의 월급, 관리비, 세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돈은 계속 들어갔습니다. 결국 권 사무관은 최후의 보루였던 노후 생활비, 바로 매달 280만 원씩 들어오는 연금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연금 지급일이 되면 부부의 생활비를 제외한 돈이 모두 아들의 사업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결국 2년 만에 아들의 사업은 상처만 남긴 채 문을 닫았습니다. 아들은 모든 의욕을 잃고 방에 틀어박혔고 아버지와는 서먹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권 사무관의 퇴직수당은 공중분해되었으며 자랑스럽던 연금은 지난 몇 년간 아들의 사업 실패와 함께
허공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제 그 연금은 노후의 즐거움을 위한 돈이 아닌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집안의 최저 생계를 유지하는 슬픈 돈이 되어버렸습니다. 권 사무관의 사례는 특별한 경우가 결코 아닙니다.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3040 캥거루족이 65만 명에 달하며 50대 부모 10명 중 1명은 자녀를 평생 지원할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권 사무관님 역시 이 통계 속의 한 명, 바로 그 평생 지원할 생각을 가진 아버지였던 셈입니다. 이는 내 자식은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부모의 무한한 사랑과 책임감이 오히려 자녀의 경제적 독립을 가로막고 부모 자신의 노후를 파괴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비극적인 구조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게 더 가슴 아픈 것은 권 사무관의 아들처럼 돈을 낭비하거나 방탕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나마 이 케이스는 잘해보려다 안 된 거라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오히려 잘해보려고 밤낮 없이 발버둥 치다 실패했기에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더 찢어지는 겁니다. 조금만 더 도와주면 일어설 수 있을 텐데 라는 희망 때문에 더더욱 지원의 끈을 놓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녀에게 목돈을 선뜻 내줄 때 우리가 간과하는 치명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자녀는 그 돈을 부모님의 피와 땀이 아닌 우리 집의 비상금 혹은 어차피 내게 올 재산으로 여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힘들게 돈을 버는 경험 없이 부모에게 쉽게 받은 돈은 그 무게를 모르기에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 더 쉬운 길, 즉 부모에게 다시 손을 벌리는 길을 택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다 큰 자식이 사업 자금을 요구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한 은퇴 자산관리 전문가는 단호하게 조언합니다.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할 경우 순자산의 5% 이내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당신 노후의 방화벽입니다. 화재가 나도 이 선은 넘지 않도록 지켜내야 하는 최후의 보루인 셈이죠. 즉 완전히 없어져도 내 부부의 노후 생활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 돈의 범위입니다. 이 선을 넘는 지원은 사랑이 아니라 도박이며 그 판도는 바로 당신의 남은 인생 전부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빌려주는 거다라고 차용증까지 쓰며 스스로를 위안하고 자녀의 최소한의 책임감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관련 전문가들은 자녀에게 빌려준 돈은 10번 중 8에서 9번은 떼이게 마련이라고 공통적으로 지적합니다. 빌려준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 자녀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목돈을 내어주는 내 마음의 불편함을 덜기 위한 자기 기만에 가깝습니다. 만약 5% 규칙 안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면 빌려준다는 어설픈 기대 대신 마음을 담아 증여한다고 명확히 생각하고 이것이 내가 너의 인생에 지원하는 처음이자 마지막 목돈이다 라고 분명히 못 박아야 합니다. 아마 이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일 겁니다. 간절한 눈빛으로 부탁하는 자녀를 거절했을 때의 서운한 표정, 그리고 부모 자식 관계가 멀어질지 모른다는 그 지독한 두려움 말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슬기로운 은퇴 생활을 위해 미움받을 각오를 하고 자녀와의 관계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녀의 모든 길에 카펫을 깔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스스로 돌부리에 넘어지고 무릎이 깨져 피가 나더라도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는 법을 배우도록 지켜봐 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수록 자녀의 의존성은 커져 결국 자녀의 인생을 더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지금 잠시 미움을 받더라도 자녀가 독립된 성인으로 홀로 설 수 있도록 매정하게 등을 돌리는 용기, 그것이 진짜 사랑일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들어갈 뻔했던 그 돈, 그 퇴직수당과 연금으로 당신의 노후를 더 풍요롭게 가꾸는 내 인생 농사를 시작해 보십시오. 권 사무관님이 아들에게 주었던 그 퇴직수당이 있었다면 평생 고생한 아내를 위해 주방을 멋지게 리모델링해주고 수십 년간 꿈꿔왔던 스위스 알프스행 비행기표를 끊을 수 있었을 겁니다. 당신의 노후 자금은 자녀의 실패를 위한 담보물이 아닙니다. 당신이 평생 흘린 땀에 대한 보상이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존엄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당연한 권리 그 자체입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부모의 노후를 무한정 희생하는 것은 결국 부모와 자식 모두를 불행의 늪으로 함께 끌고 들어가는 가장 어리석은 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제는 자녀에게 노후를 책임져 달라는 공식 이 깨졌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히려 짐이 되지 않는 것, 그것이 이 시대의 가장 훌륭한 부모의 모습입니다. 당신이 평생에 걸쳐 받은 그 연금이라는 훈장은 이제 온전히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를 위해 빛나야 합니다. 돈을 잃고 자식과도 멀어지는 최악의 비극을 피하기 위해 오늘 당장 당신의 노후 계획을 다시 점검하고 현명하고 단호한 선을 긋는 용기를 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